인생을 살다 보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모든 분노를 표출해버리면 후회가 밀려오기 마련이죠. 또 너무 참기만 해도 사람들이 만만하게 보거나 자신의 마음에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현인들의 지혜를 들어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많은 현인 중 분노에 관한 칭기즈칸의 일화와 구체적인 해결 방법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인간관계로 인해 조금이라도 스트레스 받고 있다면 꼭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분명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클릭 한 번으로 지혜의 영상이 더 빨리 업로드됩니다. 요즘 뉴스에서는 정신적 문제나 분노장애를 이유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들이 잦습니다. 분노는 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감정입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지 않아도 대부분 사람은 삶 속에서 짜증을 내기도 하고 때때로 분노를 표출하기도 합니다.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해 봅시다. 분노를 표출해서 이익을 얻은 적이 있나요? 대부분 분노는 손해를 가져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분노를 표출하기 전에 참고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사소한 일로 시작된 것이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싸움의 원인을 되짚어보면 별것 아닌 이유로 분노를 표출한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칭기즈칸의 한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칭기즈칸은 어느 날 부하들과 함께 사냥을 나갔습니다. 그는 사냥을 나갈 때마다 자신이 가장 아끼는 매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 매는 칭기즈칸의 어깨에 앉아 사냥감을 찾아주거나 직접 사냥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사냥이 잘 되지 않았고 날이 저물어 갔습니다. 부하들은 칭기즈칸에게 돌아가자고 권했지만 그는 사냥을 더 즐기고 싶어서 혼자 남아 사냥터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목마름을 느끼고 있는 참에 바위 틈에서 나오는 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컵을 꺼내 물을 받아 마시려 했지만 어깨에 앉아있던 매가 갑자기 손을 쪼아 물을 쏟아버렸습니다. 칭기즈칸은 화가 났지만 다시 물을 받아 마시려 했습니다. 그러나 매가 다시 한번 손을 쪼아 물을 쏟아버렸습니다. 이에 칭기즈칸은 매에게 경고했습니다. 내가 너를 아끼지만 다시 한번 물을 쏟아버리면 너의 목을 치겠다. 라고 말하며 칼을 뽑았습니다. 그러나 매는 다시 한번 물을 쏟아버렸고 결국 칭기즈칸은 매의 목을 치고 매는 죽어 발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매를 죽인 후 칭기즈칸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에는 이런 행동을 보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이 나오는 바위 틈을 자세히 보니 샘물 가운데에 맹독을 가진 독사가 죽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칭기즈칸은 눈물을 흘리며 매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크게 깨달았습니다. 분노가 차오를 때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했다. 화를 참지 못하고 했던 일의 결과를 보니 너무나도 후회스럽구나. 좀 잘못한 일이 있더라도 벗은 벗이다. 그 후 칭기즈칸은 누가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쉽게 판단하지 않고 신중하게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큰 그릇을 보고 많은 인재들이 그에게 목숨을 걸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손에 넣었던 정복자이자 위대한 군주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주변 사람의 조언은 불쾌하게 들릴 때가 많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우리에게 기분 나쁘게 조언을 했다면 화내기 전에 그것을 곱씹어보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성인군자가 아니고서야 욱하는 감정을 막을 순 없습니다. 화가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어찌할 수 없는 감정입니다. 그러나 화가 나는 것과 화를 내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니 화를 내느냐 참느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정말로 화나게 했다면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 1분을 가져보세요.
감정이 격해질 때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잠시 참아보세요. 그 시간 동안 자신의 감정을 진정시키고 마음을 가다듬어 보세요. 불길이 너무 강하면 정작 익어야 할 고구마는 익지 않고 그 고구마마저 태워버려 먹을 수 없는 것처럼 화는 우리를 삼켜버릴 수 있습니다. 그럼 화가 날 때는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까요? 지금부터 화를 다스리는 구체적인 5가지 방법에 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 화가 났을 때 머릿속으로 3가지 질문을 던져보세요. 첫째, 화를 내는 것이 적절한가? 둘째, 화를 낸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까? 셋째, 화를 내면서까지 대응할 가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분노는 합리적인 사고로 전환되고 욱하는 마음이 서서히 가라앉게 됩니다. 체코에는 내일로 미뤄야 할 유일한 것은 분노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중요한 일이 걸려 있다면 자신에게 하루의 시간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분노는 나중에 표출해도 늦지 않습니다. 섣불리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으면 실수하거나 후회할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두 번째, 화가 났을 때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세요. 찌푸린 얼굴을 보면 그 얼굴을 바꾸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동기가 생깁니다. 강제로라도 미소를 지어보세요. 분노는 정신적 현상이지만 의도적으로 미소를 지으면 근육이 이완되고 이런 신체적 변화는 정신적인 분노까지 풀어줍니다. 세 번째, 탄수화물을 섭취하세요. 분노는 세로토닌 수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공격적이거나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 사람들의 세로토닌 수치는 정상보다 훨씬 낮습니다. 세로토닌이 부족할 때는 반드시 탄수화물을 통해 이를 보충해야 합니다. 세로토닌의 부족이 장기화되면 예민해지고 짜증을 쉽게 내며 우울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 소중한 물건을 만지며 참아보세요. 분노를 다스리거나 그 감정을 전환할 수 있는 대상물을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묵주나 염주를 만지며 깊게 숨을 쉬거나 스마트폰에 가족이나 아이들의 사진을 저장해두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올 때 그 사진을 보며 감정을 잠시 멈추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강한 분노는 다른 감정들보다 지속 시간이 짧아서 중간에 한 번이라도 흐름이 끊어지면 그 강도가 크게 줄어듭니다. 다섯 번째, 운동으로 분노를 풀어보세요. 화를 무조건 참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럴 땐 운동만 한 것이 없습니다. 운동을 할 때 우리 뇌는 다양한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는데 이 중 세로토닌과 엔도르핀은 스트레스를 완화해 정서적 안정감을 줍니다. 특히 꾸준한 유산소 운동은 긴장이나 불안을 감소시켜 짜증과 분노의 재발을 막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가끔 격한 운동을 통해 도파민을 분비시키면 스트레스와 공격성을 배출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건강상의 문제와 같은 특별한 이유로 운동을 하지 못한다면 노래 부르기나 화초 가꾸기 등의 취미 생활을 하는 것도 분노를 푸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어떤 경우에는 분노를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화가 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감정에 너무 몰입하지 말고 분노를 폭발시키면 얻게 될 이익과 손해를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실제로 내가 이렇게 화가 날 일인가? 나에게 끼치는 피해는 어느 정도인가?를 냉정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분노를 폭발시키는 것은 그 당시 순간에 카타르시스일 뿐 직후에 오는 허무함과 공허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거나 상대방의 더 큰 분노를 감당해야 할 상황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툭하면 화를 내는 것도 하나의 습관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감정을 화로 표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는 아이가 뛰다 넘어지면 속상하고 안타까운 감정이지만 화를 내고 혼난 아이는 아픈데 혼나기까지 하니 서러운 마음에 화가 나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깜짝 놀라도 화를 내고
억울한 감정에도 화를 냅니다. 이는 화내는 것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습관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지만 의식적으로 노력하면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변화의 시작은 첫걸음부터입니다.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며 행동이 습관이 되면 습관이 성격이 되고 성격이 운명이 되어 당신의 삶을 결정짓습니다. 라는 명언이 있듯이 변화를 원하는 생각과 변화에 대한 간절한 감정이 마음의 씨앗이 되어 분노로 가려져 있던 당신의 마음 속에 있는 행복의 새싹이 무럭무럭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지혜의 동행 구독자님 모두 앞으로도 행복하고 웃음이 넘치는 여생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